안녕하세요. 팩트 타로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별 후 속마음에 대해서 보려고 해요. 우리가 재회도 궁금하지만 그 사람이 나랑 헤어지고 힘들어하고 있는지 어떤지 이런 것들이 되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여자분들 위주로 해석을 해드리기 때문에 내가 동성애자 상대방이 나랑 같은 동성이다 라고 한다면 동성을 해석해서 들으시면 되고, 또는 내가 남자라서 상대 여자다 라고 하면 여자라고 생각하고 들으시면 됩니다. 대명사 이렇게 크게 의미가 있지는 않아서. 자, 그러면 한번 카드를 볼게요. 제가 총 5장을 뽑을 건데요. 보면서 그 사람이 왠지 생각나는 카드, 그 사람이 과연 어떤 마음일까? 내가 보이지 않는 그 마음에 대해서 보시다면 이 5장의 카드 중에서 고르시면 됩니다. 자, 과연 그 사람은 나랑 이별 후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1번 카드부터 바로 볼게요. 황제 카드가 나왔어요. 일단 이 카드에 대해서 제가 나머지를 조금 더 뽑아보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저 카드를 뽑아보면 요런 카드들이 보이고 있어요. 전체적인 카드 느낌들이 보면 이 사람은 은근한 고집이 좀 있는 편이고, 사실 나랑 헤어지고 나서 되게 잘 살려고 노력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시는 분 같아요. 그래서 다른 여자를 만나려고 한다거나 또는 다른 여자를 찾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는 모습들이 보여요. 이 보통 황제 카드가 나오는 거는 우리나라로 치면 어떤 가부장적인 모습을 뜻하기도 하거든요. 특히나 속마음 카드에서는 이 사람이 겉으로 보이는 모습보다 속에 있는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이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은 판단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헤어질 때 상대가 그동안 그렇게 되게 다정했는데 갑자기 그 모습이 싹 사라진 모습이라던가, 또는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한 게 맞나? 나를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 이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점을 남겼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 세븐컵도 그렇고 이 나이트 오브 로즈나 이 세 가지 카드 모두가 약간 좀 남성적이고 권위적이고 겉으로 보이지 않는, 속에 무언가 숨겨져 있기는 한데 그 속마음을 숨기는데 굉장히 능숙한 스타일이거든요. 이 사람은 나랑 헤어지고 나서 당분간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나 신기하게도 이런 카드들이 나온 분들이 꼭 몇 개월 있다가 연락이 오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내 감정에 정말 충실했다면, 내가 정말 이 여자를 사랑했으니까 내가 이 여자랑 헤어진 게 슬퍼, 이렇게 행동을 해야 하는 거에 반해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좀 더 자극적으로 행동을 하며 다른 사람을 계속 만나서 잊으려 하고, 나는 이 여자를 별로 사랑하지 않았어, 이런 식의 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분들이 자기 감정을 들여다보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가장 후폭풍을 세게 맞는 부류에 속하기는 합니다. 다만 아쉽게도 이 카드를 보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는 이 사람이 별로 그렇게 막 나에 대한 감정이 막 절절하고 그래 보이지는 않는다. 특히나 겉으로 보이는 모습 또한 그러고, 속에서도 본인이 나는 힘들지 않을 거야 라면서 굉장한 어떤 약간 자존심? 이런 걸 부릴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래서 이분이 앞으로의 흐름에 대해서 좀 보자면 역시나 후폭풍에 관련된 카드들이 많이 보여요. 이 날리시 카드하고 일루전 카드가 같이 나오면 보통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냐, 이 사람이 알아,
내가 어떤 현상에 취했는지도 알고 내가 앞으로 많은 것들 알게 되는데, 문제는 그거 알면서부터 꿈도 꾸고 되게 불안정한 마음들이 나타난다 라는 카드이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해서 이분이 결국에는 나는 괜찮아, 나는 너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고 나는 지금도 되게 잘 살고 있으며 나는 다른 여자 만나서 행복하게 살 거야 라고 아무렇지 않게 살고 있다가, 뭔가 마음이 답답하고, 뭔가 마음이 좀, 이상해. 내가 느낌이 너무 이상해. 할 때 보면은, 그때서부터 계속 꿈을 꾸고, 마음이 불안정해지고, 너무 보고 싶어지고, 이런 식의 갑자기 후폭풍이 훅 다가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보통 이제 카드가 좀 다르게 나오거든요. 속마음 카드에 대해서 보면. 그래서 이제 어떻게 엮여가면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웃긴 거는 이분은 네 장 다 전부 하나의 흐름을 갖고 있어요. 즉, 자아도 좀 센 편이고, 말도 잘 안 통하고, 고집도 좀 있고, 그리고 본인이 계속해서 이런 재회에 대한 의지를 불태우기보다는 나는 너 없이는 잘 살 거야 라는 그 의지를 불태우는 쪽으로 굉장히 강하게 마음 먹고 있는 것이 보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어차피 몇 개월 지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이 답답함, 막 무서운 듯한 이 느낌, 뭔가 마음이 불안한 느낌, 이런 느낌들을 가지면서 내가 좀 다르구나, 내가 그 사람을 많이 좋아했구나, 한 번 더 보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질 가능성이 큰데, 이렇게 고집쟁이들이 카드들이 4장이나 연속으로 나오는 분들은 재회를 함에 있어서도 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카드를 한번 볼게요. 과연 이 사람은 이별 후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마이너 카드까지 뽑고 그 다음에 마저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어이구야, 그러하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성직자가 돼버릴까? 절로 들어가 버릴까? 그냥 종교에 귀인나 해버릴까? 라는 느낌일 정도로 굉장히 힘들어 보여요.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보통 이 두 카드가 함께 나오면 이 사람이 마음의 상처를 워낙에 많이 입기도 했지만, 그거에 따른 생각이 계속 뭐냐면 계속 회오리 치는 공통된 생각들인데, 누군가가 우리 둘을 다시 억지로 붙여서 얘기를 하게 해주면 좋겠다. 즉, 누군가 내 헤어진 사람과, 그러니까 이걸 보고 계신 본인이죠. 본인하고 이야기할 기회를 좀 만들어주면 좋겠다. 근데 이 두 카드 모두 이게 스트레스가 힘이기도 하지만, 이런 때 보면은 참을성, 인내심 이런 걸 뜻하거든요. 그 킹 오브 컵즈도 내가 감정의 왕이다. 즉, 내가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 성직자 같은 사람이 되겠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는 많이 힘들지만 그 힘든 마음을 굉장히 열심히 꾹 참고 인내는 하고 있어요. 인내하고 계속 인내하고 있는데, 마음이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누군가 억지로라도 우리를 좀 도와주면 좋겠다, 눈치 빠른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 둘 사이가 다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뭔가 어떤 계기가 돼주면 좋겠다. 즉, 내가 힘든 것도 티도 안 내고 다시 잘해보고 싶은 마음보다는 그냥 계속 힘들다라는 마음이 커요. 이런 사람들은 먼저 매달리고 전화 오고 막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냥 자기네들이 힘든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해 가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약간 조금은 사랑에 있어서 적극적인 사람은 아닌 거죠. 근데 웃긴 거는 감정의 크기는 또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먼저 잡아봐 주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기는 해요. 근데 보통 이런 카드가 뜨면 이미 기존에도 여러 번 이걸 보고 계신 분들이 잡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의 카드를 보면 연락이 오기는 하겠어요. 이 부엉이 카드가 늦지만 연락이 오기는 한다고. 일라이먼트 결국 깨달음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버려 두고 묵혀두고 오랜 시간 두면 누군가 도와주지 않고 내 힘으로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깨닫고 오기는 해요. 근데 연락이 오기는 하나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막 엄청 적극적으로 이렇게 재회를 바라기보다
보다는 그냥 혼자 앉아서 계속 우울하고 슬프고 힘들고 지금 이 헤어진 상황이 이 사람한테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걸 누군가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 계속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 마음, 그렇게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부엉이 카드가 뜬 거 봐서는 결국 연락은 오겠으나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알고 계실 테니 먼저 연락을 해보시는 게 좋다. 왜냐면 사실 이 두 카드는 그냥 참는다라는 카드고, 내가 뭐 성직자가 돼서라도 그냥 참아버릴랜다 뭐 이런 카드라서 저 두 카드는 별 의미가 없는데, 이 식스 소즈하고 이 5가 이 두 개가 같이 나오면 계속해서 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누가 도와주면 좋겠다. 근데 그럴 일은 없겠지. 도와주면 좋겠다. 아, 근데 누가 진짜 도와주면 좋겠다. 근데 그럴 일은 없겠지. 아, 됐어. 누가 날 도와주겠어. 우리한테 누가 관심 있겠어. 근데 누가 좀 도와주면 좋겠다. 이렇게 쓸데리 없는 생각을 하는데 시간을 다 잡아먹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래서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본인이 적극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옆에서 자꾸 이 연애 문제를 도와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고 보여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경우에는 귀찮아도 그냥 먼저 다가가셔라. 저거 언제 기다리고 앉아있냐. 뭐 이렇게 얘기 드리는 편이긴 해요. 그 다음에 3번 카드 한번 볼게요. 와, 스타 카드네요. 속마음을 마이너 카드까지 뽑아보고 그 다음에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막 펜타클 카드가 엄청 나오네요. 뭐 이분들은 결혼 관련된 얘기가 있으셨던 건지 아니면 다음 사람한테 결혼을 하려고 하는 건지 조금 애매하기는 합니다. 이게 보통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결혼하는 관련된 카드들이고, 이 스타 카드 자체가 어떤 희망을 뜻하기도 하고 계속되는 밤의 망상, 꿈 같은 걸 뜻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퀸 오브 펜타클이 나와버리면 이 세 개가 이렇게 동시에 나오면 뭔가 되게 좋은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싶다라거나, 또는 주변에서 좋은 여자가 결혼을 권한다거나, 즉 어떤 가정사에 관련된 것들, 가족을 꾸리는 일들에 관련된 카드들이 보여요. 즉, 저 사람은 나랑 헤어지고 나서 결혼할 사람을 만나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나랑 결혼을 하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됐다 일 수도 있어요. 요거는 개인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제가 뭐 어떤 상황에 따라서 해석을 좀 달리하는 편이기는 하지만, 이 사람이 지금 당장에 뭔가 좀 더 장기적인 관계를 바라볼 수 있는 여자를 만나보고 싶어 하는 느낌이 좀 강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앞으로의 흐름을 마저 보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계속 카드들이 비슷한 흐름으로 나오는데, 아쉽게도 이 사람은 나랑 헤어지고 나서 슬프기도 하지만 나랑 헤어짐으로써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좀 더 구체적으로 깨달은 느낌이 강해요. 이 도브 자체도, 이 비둘기 자체도 앞으로 나아가는 어떤 사랑과 에너지 그리고 우정까지 같이 있는데, 결국 이 전체적인 흐름이 이 사람이 힘들고 뭔가 내 생각도 하기는 하지만 나랑 헤어지면서 자기 취향을 좀 더 깨달았다든가, 또는 나와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어떤 사람을 만나고 싶은지를 좀 더 깨닫게 되었다라는 느낌이 강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사실 재회를 원한다면 이 사람하고 헤어졌을 때 서로가 장기적인 관계를 바라볼 수 있는 뭐 그런 모습들을 내가 이제 맞춰준다면 좋을 것 같고, 나는 솔직히 이 사람하고 막 장기전으로 하고 결혼까지 하고 싶지는 않아요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냥 얼른 잊어버리는 게 참 좋지 않을까. 뭐 그게 뜻대로는 안 되겠지만, 왜냐하면 이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결국 이 사람은 내가 원하는 것들이 점점 뚜렷해지고 있는 느낌이에요. 내가 앞으로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떤 관계를 맺어가고 싶고, 얼른 정착하고 싶고, 안정된 관계를 맺어가고 싶다라는 그런 욕구가 굉장히 커져서 그냥 가볍게 아무나 만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 이런 욕구가 강해졌다고 보여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실 두 사람이 만나서 헤어져서 슬프기는 하지만 서로가 서로한테서 생각보다 좀 이득이 되는 만남이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예를 들면 예전에 한 손님이 요 두 카드가 나왔었는데 그분은 이 상대방이랑 헤어지고 되게 힘들어 하셨었어요. 되게 힘들어 하셨고 그 사람을 잡아보기 위해서 노력도 엄청 했었는데 제가 그때도 이 카드가 나왔는데 힘들다. 상대방하고 당신하고 너무 맞지도 않고 다른 상황인데 그 상대방이 이미 자기가 원하는 것까지 깨달아 버렸기 때문에 본인이 진짜 노예처럼 맞춰주지 않는 이상에는 굉장히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도 막 그 여자분이 그래도 난 어떻게든 해보겠다 하다가 포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그래놓고 그분은 또 더 좋은 남자를 만났어요. 왜냐하면 그분도 이 관계를 통해서 내가 어떤 이 연애를 통해서 배운 것이 있었고 내가 이 연애를 통해서 어떻게 될 수 있었다라는 걸 본인이 또 배우신 거죠. 그러면서 더 좋은 인연이 들어오더라고요. 이 3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이게 서로가 서로한테 정말 진심이었고 또 서로가 서로한테 배움의 기회가 되었다라는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이 막 함부로 연애를 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상대방이 좀 제대로 된 진중한 뭔가 좀 더 멀리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을 찾기 위한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3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조금은 원하는 대답이 아니었을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 다음에 4번 카드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고 오늘은 다들 되게 뭐 인내해야 된다거나 뭐 이런 카드들이 많이 나오는 편이네요. 한번 좀 더 보겠습니다. 어디 봅시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뭐랄까 나랑 헤어지고 나서 되게 슬픈데 그게 일상에 많이 묻어있는 느낌이거든요. 잔잔하게 잘 살아가고 있어요. 여기서 보여지는 카드는 다들 어떤 영적인 것, 그러니까 영적인 어떤 영혼적인 느낌보다는 물질적인 것, 그러니까 즉 나랑 헤어지고 나서 일상을 살아가는 모습들이 보이는데 그 일상을 살아가는 모습들에서 되게 괜찮은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일상이 좀 안정적이 되어 갖고 있고 나를 제외한 되게 잘 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 그냥 잘 살다가도 울컥울컥 올라오는 이 슬픔 같은 느낌. 그러니까 그냥 웃다가도 울고 뭔가 계속 약간 힘든 느낌이 좀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막 불행한 건 아닌데 너무 힘들고 슬프다. 막 사람들하고 잘 떠들고 웃다가 갑자기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는 느낌. 하루를 잘 지내다가 집에 와서 막 하루 종일 웃었어. 그리고 집에 와서 누웠는데 눈물이 막 나고 그리고 내가 대체 돈을 버는 의미가 무엇이 있냐. 내가 왜 사냐.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숨을 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느낌의 슬픔을 굉장히 많이 느낀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나는 막 너 없으면 자살할 거야 이것까지는 아는데 그래도 굉장히 슬퍼해요. 왜냐하면 삶의 의미를 좀 많이 잃어버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어린 친구보다는 조금은 어쨌든 나이가 있는 사회생활을 해본 친구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그래서 좀 자기가 행복해지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템퍼런스 자체가 인내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무언가를 받아들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아픈데 그 상처를 가슴에 이렇게 잘 새겨 넣으려고 집어 넣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느낌이고요. 이 사람이 결국은 나와의 이별을 좀 덤덤하게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게 잘 안 돼서 자꾸 울고 기운을 잃어버리기는 하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앞으로의 흐름도 보면 이 사람이 결국에는 이별을 받아들이고 조금 더 덤덤하게 행복해지려고 노력을 하는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분하고 재회를 기다리시고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다 잊어버리기 전에 빨리 잡는 걸 좀 추천드리고 싶고 만약에 이제 나는 굳이 잡을 생각은 없었어요. 그냥 이 사람이 어떻게 지내는지가 궁금했어요. 라는 입장이셨다면 상대방이 힘들지만
울면서도 받아가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계속해서 가슴에 이렇게 밀려오는 슬픔 같은 거는 좀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번은 사실 제가 제일 덤덤한데 가슴이 많이 아픈 카드기는 해요. 이런 아픔이 진짜 정말 오래 가거든요. 그냥 잘 지내다가 울컥울컥 올라오는 그런 느낌. 어쨌든 이별을 좀 받아들이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지만 잘 안 되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카드 한번 볼게요. 5번 카드. 와우, 갑자기 마지막에 이렇게 엄청난 카드가 나왔네요. 마이너 카드를 3장 뽑고 그 다음에 마저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아니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카드가 되게 종류별로 잘 섞여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희한하게 뽑는 것마다 이렇게 칼 카드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참 5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많이 슬픔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상대방 분이 뭐 이제 보통 저 3개 카드 자체가 여러 가지 뜻을 지녀서 뭐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게 해석을 하기는 합니다만, 지금 뒤 카드랑 해서 같이 보시면 어떤 변화, 어떤 우주적인 의미의 어떤 변화나 뭔가 달라지는 것들, 뭐 이런 느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즉 결국 상대방이 지금 나와의 헤어짐이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큰 계기가 되는 느낌이에요. 근데 거기에 플러스 뒤 카드 자체가 모두 3장의 소드 카드인데요. 이 여왕 카드가 나오는 건 너무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상대방 여자분이랑 다를 수 있는데 이 사람이 나를 걱정을 되게 많이 해요. 내가 너무 힘들지 않을까? 이걸 보고 계신 분, 이걸 보고 계신 분의 안위를 굉장히 걱정하고 그 사람한테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그 사람 생각도 되게 많이 하면서 너무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후회도 많이 하고 있지만 본인이 이거를 내 옆에서 멀어져 주는 게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고, 본인 자체가 계속해서 이렇게 이 사람하고 헤어지는 게 서로를 위한 길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즉 보통 이런 경우가 제일 많이 나오는 이유가 두 사람이 정말 안 맞는데 사랑하는 감정 하나 때문에 사귀었다든가, 또는 남자분이 자기가 이 여자를 사랑하기는 하지만 이 여자 옆에 있는 게 오히려 이 여자한테 도움이 안 된다고 느낄 때, 또는 금전적 문제가 클 때, 즉 어떤 감정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런 외부적인 요소들, 성격적인 요소들, 이런 것 때문에 헤어짐을 많이 얘기할 때 나오는 카드들이거든요. 그래서 상대방도 나랑 헤어지고 나서 참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또는 내가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다 라는 식의 자기 나름대로의 깨달음이 좀 있을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쉽지는 않아요. 어쨌든 상대방이 굉장히 슬퍼하고 있고 나에 대한 걱정도 많이 하고 있으나 자기가 그 옆에서 눈물을 닦아주면 안 된다라는 생각에 꾹 참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고, 결국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앞으로의 감정은 이거를 추억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하는 모습으로 보이거든요. 내가 그냥 이 사람을 참 사랑했고 이 사람을 아프게 했지만 이제는 기억 속에 묻어야겠다, 약간 이런 느낌에 가까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나를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나를 굉장히 그리워하고 있고 자기도 너무 아프지만 서로를 위해서, 내가 사랑했던 사람을 위해서 차라리 헤어지는 게 정답이고 멀어지는 게 정답인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는 느낌으로 보입니다. 뭐 약간 굉장히 정말 진심으로 나를 사랑했던 사람이기에 나올 수 있는 카드라서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진짜 사랑한 게 맞을까? 라고 의심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분은 정말 진심으로 나를 사랑했던 사람이거든요. 네. 제가 준비한 이별 후 속마음 카드는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또 재회에 관련된 다른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